설비를 해체했더니 각파이프와 합판이 많이 나왔어요. 새롭게 정비하는 기분으로 선반을 제작했어요. 재단은 도면에 맞게 미리 선을 그어놓고 고속 절단기로 커팅했습니다. 금속 절단기에 비해서는 치수나 각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격은 고속 절단기가 훨씬 저렴해요. 아마도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재단하신다면 금속 절단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용접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것이었어요. 커팅부터 불꽃도 많이 일어나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장비를 사놓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다행히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고 연습하고 드디어 만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공장이 지저분한 꼴을 더는 볼 수는 없었기도 해요. 재단과 용접은 저는 초보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 용접을 접하시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영상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네요. 저도 뭘 만들면 자주 실패하는 편인데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해요. 용접 전문가이신 분들은 처음 용접을 시작했을 때의 느낌이나 에피소드들을 댓글로 적어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쁜 모양의 용접비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봅니다. 취미 용접이지만 결국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물들은 연습이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가 되어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 전 연습 삼아 용접을 했을 때는 비드가 잘 붙지 않아서 용접한 부분이 조금만 힘을 가해도 떨어져 버리고 파이프가 구멍이 났어요. 아직 비드가 예쁘지 않고 암페어가 너무 센 느낌이지만 아무튼 붙고는 있습니다. 손에 익숙하지 않은 작업이어서 많이 힘든 작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며칠간 나누어서 작업을 했음에도 용접을 하는 날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인데도 이것은 또 다른 피로였네요. 불꽃이 튀긴 튀지만 사방팔방으로는 멀리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용접 장갑이 없어 가끔 따끔했어요. 하나 구매해야 할 것 같네요. 용접은 힘들지만 다듬고 나서 모양을 보니 힐링이 됩니다. 용접한 부분은 냉각된 이후에 유성 페인트나 방청 페인트를 칠해서 부식을 방지해 둡니다. 철제용 페인트를 위에 도색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도용 페인트와 같은 계열인 아크릴 도료로 선택했어요. 철제용 수성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 있어요. 별도의 프라이머를 도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초벌칠을 한 다음 덧칠을 하면 색감이 예쁘게 나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냄새가 없는 수성 페인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도료 기술들도 발달해서 예전처럼 수성 페인트라고 잘 벗겨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건조가 된 다음에 덧칠을 합니다. 영상이라서 표현이 되지는 않지만 초벌 페인팅을 한 다음 하루가 지난 뒤 덧칠을 하고 있어요. 첫 용접이라 생각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파이프 조인트보다 튼튼하게 조립이 된 것 같아요. 합판을 재단합니다. 원래는 고밀도 MDF나 더 두껍고 좋은 합판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비 파티션의 비용을 절감하느라 제일 저렴한 MDF가 마련이 되었어요. 장점은 자르기가 쉽네요. 직수가 가이드가 없으니 삐뚤빼뚤 잘라졌네요. 가이드도 하나 장만해야겠네요. MDF가 많이 휘어져서 두 장을 겹쳐 붙이려 합니다. 목공풀을 이용하고 접착한 뒤에는 말통을 올려 놓아 눌러 놓았습니다. 목공풀이 마르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한 번 더 재단합니다. 표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합판은 젯소를 칠하고 그 위에 페인트를 도색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덧칠을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다 마르면 덧칠을 합니다. 자, 이제 마킹펜을 이용해서 합판 고정 조인트를 부착합니다. 드릴은 역시 임팩 드릴이 적당합니다. 조인트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출력물입니다. 모서리 가드도 3D 프린터로 출력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예쁘게 디자인해 보려 해요. 모서리 가드를 양면 테이프로 가볍게 부착해 줍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가면서 완성하고 있어요. 옆에 타공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걸어둘 수 있어요.